자, 권성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어제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은 통일교 관련된 이 부분들 이게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계속해서 결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하여튼 뭐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한테 금품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뭐 2022년 네. 1월달에 1억, 3월달에 쇼핑복 2개를 받았다는 뭐 한학교 총재한테. 보도도 있었고. 예.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차타가 공연하는 친윤의 핵심이죠. 그리고 옛날 경선 때 총괄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도 아마 강원랜드 사건으로 한번 그때 또 수사도 받고 논란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양분남 의원이 이제 검사 시절에 아 맞습니다. 그걸 수사를 했었는데 네. 이거 진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면을 아마 이제 그게 꼬리가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권성동 쌍권이라겠잖아요.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결국 이게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이 내란 정당, 내란 정권의 말로 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정당 해산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거의 극우 정당으로 이제 거의 이제 가고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네. 하나의 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이다.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되고. 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네. 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아들이 2016년도에 로스쿨생이었는데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뭐 작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강남에 12억 원, 예, 네. 12억 당시에.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 예, 이런 소식이 또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가족과 함께 구매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그 아파트에 어쨌든 소유주이자 지금 세입자로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는 뭐 33억이라나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예. 수입이 없는데 왜 아들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라고 하니까는 권성동 의원 하는 말. 남의 사생활 왜 취재하냐? 아, 이거 어떻게 왜 보십니까? 사생활을 남의 취재하고 그러냐? 사생활. 어떠십니까, 의원님? 아, 뭐 국회의원은 공인이죠. 예. 공인이니까 사생활을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예. 뭐 이제 아마 통화 녹음이 되는 걸 모르고 아마 이제 뭐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좀 약간 좀 취재하는 기자분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네. 너무 이제 결례가 섞인 그런 말들을 하는데 네, 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이죠, 공인. 네. 그럼요. 이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진실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남의 사생활 왜 취재하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 이 국회의원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증여세를 다 냈다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뭐 증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국세청 불러와서 조사해라 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던데. 아마 저 의혹 제기는 아마 경실련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뭐 당이나 뭐 일반인들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맞고요. 또 보니까 뭐 통일교 예. 키맨하고도 차명폰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내란 이후에 12월 중순에 지난해 12월 근데 중순에 숨길 게 없으면 왜 그렇게 차명폰을 합니까? 차명폰으로. 숨길 게 많다는 걸.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예. 수행비서인가? 보좌관. 수행비서가 또 전화 뭐니까 배달하시는 분 택배기사. 있잖아요. 택배기사 전화해가지고 윤영호 본부장님하고 통화하셨다고요?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네. 조사받고 나오시면은 의원님이 통화를 좀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저랑요? 택배기사한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 권성동 의원 보좌관님도 예 보좌관님 예 저사받고 나오시면 통화 좀 하자고 하십니다. 저랑요? 야, 이 목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잘못 건 거죠. 예.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통화를 하자는 이 전화가 뭔가 권성동 의원 보좌관 뭐죠? 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증거로 딱 남겨둔. 진짜 야, 거의 빼박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12월 중순에 통화했다. 그걸로 차명폰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그것도 윤 전 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윤 전 본부장이 한 게 아니라 차명폰으로 권성동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사유가 사실은 이제 구속 사유거든요. 구속 사유인데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 관련해서는 또 체포동의안 있어야겠지만 저는 제발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외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명백히 잘못이 드러나고 네. 사실상 구속이 되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구속을 막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구속 가능하다라고 구속 보거든요. 가능하다.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제 넘어오게 된다 국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처리를 해야죠. 처리해야 된다. 해야죠. 예. 그리고 뭐 해야죠.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다 동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미 다 동의하겠다고 특권을 내려놓는다. 네, 뭐 이런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은 어쨌든 저는 권성도 의원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그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여 있고 지금 네. 보도된 게 요 정도 수준이고요.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좀 조사를 오늘 받고 나오면 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요. 또 전화하겠죠. 궁금합니다. 보좌관이 저기요. 오늘 의원이 조사받고 나오셨는데 저 끝나고 나오셨으니까 통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러모로 지금 궁지에 좀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뭐 검찰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나 예전에 강원랜드랑은 좀 차원이 참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권성도 의원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의원이 이제 또 검찰 당시에 선배였고 이제 어떤 검찰 정권이 민낯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특검과 특혜 네. 그리고 모든 그 기득권으로서 이제 누렸을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내란 불법 개헌 과정에서도 네. 그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탄핵 사항이나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하고 막 이럴 그런 때 거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특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도 내란 국복을 제일 먼저 우선 가져를 했잖아요. 그렇고 있고 나서 국민 통합이 있고 민생 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권성동 이런 뭐 의원이나 여러 관련 이제 의혹이나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봅니다. 진상 규명돼야 된다. 진상 규명 네. 돼야 된다. 네. 국회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또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과의 의혹도 계속 불거져 있지만 사실은 이 통일교가 뭐 건진법사나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결국 이게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이익 그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또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교가 김기현 당대표 될 때뿐이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 그때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 또 실제 당선까지 이어진 사람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지만 네. 특정 종교 세력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는 그 금단의 영역입니다. 금단의 영역이다. 예전에 이제 신천지 논란도 있었지만 또 네. 통일교 논란이 나왔고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런 게 반복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결탁이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특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수천만 원대 뭐 네. 다이아 목걸이 등 뭐 샤넬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네. 있고 그런 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 100만 이상이 폐업하고 국민들 생계가 어렵고 네. 지금 청년 실업은 수백만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들이 특권 측들이 불법 계엄은 떠나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좀 특권 누리고 한다는 거 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보도 내용을 참고를 해 보면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권성동 불출마 선언했는데 저희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네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법사한테 메시지 보내서 그랬더니 여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부의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모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윤심은 정확히 어떤지요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들. 뭐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와 국민의힘 또 김건희의 연결성 이건 수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도 이제 복귀를 해보면 네.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진 그 당 대표였잖아요.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될 거라고 아무도 못지만 단 하나 친윤이라는 거.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네. 땅 대표라고 많이 또 예,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기를 건드리니까 네. 또 이제 한동훈이 되고 또 물러나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그 정당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국은 내란이 일어나고 또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무기력한 식물 정당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비례대표 그 네.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아, 이때 당시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필요했던 뭐 3만에서 6만 표 걸린 이야기를 하는 때 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통일교 측에서 원했는데 네. 이것이 좀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화가 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때 건진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거 강하게 이야기하겠다, 강하게 지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고 실제로 다음 날 통일교 측의 축사로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상을 보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과 했던 이야기들은 다 하나씩 실현이 되고 실행이 됐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시하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건진은 누구에게 지시하라고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때 윤영호 본부장의 답변으로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사가 잘 되었습니다. 축사를 지시해 준 것은 여사님이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 문자를 또 보냅니다. 네, 이런 모든 통일교, 건진, 김건희 모든 게 네. 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도로 하나씩 나오지만 사실은 더 많은 자료들이 특검에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자료, 충분히 자료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을 네. 불러가지고 마지막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만약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네. 권성동 오늘 의원이 복면 없이 복면 안 없이 하고 나왔습니다. 편한 걸로 가방을 들고 오다가 옆에 휴대전화 같이 넘겨줬고요. 네. 자,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마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 힘에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현금 받으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나는 당당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들어갔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본인은 감수를 하는 거 아닌가. 여기랑 강원랜드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 얘기하면서 했는데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했어요. 네.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이 국민의힘과 네. 그리고 이 검찰 정권의 특혜를 받고 거기에 핵심 중에 있던 사람이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그 야당 그 당시 지금의 여당이지만 네. 민주당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네. 결국은 이제 본인한테도 예. 본인이 쓸 말은 아닌가라고요. 아.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 신 변호사님도 네.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특검이 피의 사실 공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네. 본인의 비서 보좌관이 택배 기사한테 전화해서 예? 아, 그거 궁금하다. 의원님이 윤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네. 조사 받고 나오시면은 그거부터 왜 통화하고 싶었는데요? 아니 뭘 알아내려고 무슨 입을 맞추려고 정말 예. 통화를 하고 싶었는지 그거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도 아니고 택배 기사님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궁금하다. 이것부터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댓글로 카오루님이 복면가왕 출연할 의향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네. 권성동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뭡니까 포카페이스 그 부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되게 얼굴 긴장하고 상당히 위축된 표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본인의 질문 한 번 더 하니까 잠깐 멈춰가지고 네. 얘가는 보고 할 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충실히 조사받고 특검의 처분에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